안녕하세요. 투연맘입니다. 오늘은 아빠의 육아 참여가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아이들의 창의성, 주도성, 자율성 등에 굉장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빠와 친밀하게 접촉한 아이는 지능지수가 훨씬 높고요. 언어 능력 역시 엄마보다 아빠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아빠의 놀이와 육아 참여가 어떤 특징을 갖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아빠의 놀이는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워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EBS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성이라는 곳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촬영팀은 고무차력을 주고요. 엄마가 노는 모습, 아빠가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촬영을 했어요. 엄마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형태로 아이들하고 놀았어요. 노랑으로는 바나나를 만들고 보라색으로는 블루베리를 만들고 아이가 블루베리를 다른 찰흙이랑 섞으려고 하며 엄마는 이를 막았고요. 색깔이 뒤죽박죽 섞인 찰흙을 보고는 무섭다고 표현도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볼 수 있는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은 거죠. 반면에 아빠들은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도록 이끌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색감이나 형태를 신경 쓰지 않고 색도 자유롭게 섞으며 놀았고요. 색깔이 뒤죽박죽 섞인 찰흙을 보고는 멋지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었고요. 아이가 만든 것에 아빠가 만든 것을 합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10분 동안 또 자유롭게 노는 시간을 한번 가졌는데요. 엄마들은 되게 전형적인 놀이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소꿉놀이나 아니면 뭐 병원놀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놀 때 엄마가 주도가 되어서 놀이를 이끌었는데요. 반면에 아빠들은 주도적으로 놀지 않고 아이들하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장난감을 가지고 뭐 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놀았었어요. 아이가 선택을 하게 해주고 아이가 선택한 놀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해주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장난감을 접목을 시키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엉뚱하게 놀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빠의 놀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스타일로 놀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빠의 놀이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측 불가능한 놀이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놀이와 아빠 놀이의 차이점은 아빠 놀이와는 달리 엄마 놀이에는 학습을 연계시킨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이 몇 개인지도 물어보고 블럭을 셀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찰흙으로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숫자를 알려주면서 약간 학습을 놀이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숫자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블럭을 세면 엄마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머, 우리 아이가 숫자를 셀 줄 아네 이러면서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놀이를 학습과 연결을 시키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놀이에 흥미가 떨어지고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놀이를 가장한 학습이 아니라 그냥 목적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일 테니까요. 학습이나 통제되는 어떤 상황보다는 주도성과 몰입이 있는 아빠 놀이처럼 말이에요. 아빠들의 활동적인 틀을 깨는 놀이 스타일은 아이들의 탐구심과 독립심을 기르는데 기여하고요. 엄마의 강도는 낮지만 차분하고 집중하는 놀이는 아이에게 안정감, 균형감, 집중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엄마와 아빠의 놀이는 조화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다만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은 아빠의 놀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맞습니다. 빠른 사회에 적응하려면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를 즐길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아빠 놀이입니다. 또 아빠 놀이가 아이들의 창의성에 연관을 준다는 연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한국 매사연구소에서 5살에서 7세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창의성이 높은 상위 집단의 20%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아빠의 대화 시간이 하루에 30분 이상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만큼 아빠의 대화를 한다는 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창의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지만 아빠의 대화법은 굉장히 엉뚱하기도 하고 다양한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창의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발표입니다. 두 번째, 아빠들의 육아 참여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지적 능력 발달에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학교를 다닐 때 학업 성취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의 발달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때 아이의 학업 성취도나 사회성, 결혼 생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옥스포드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로스파크 교수는 이거를 바로 아빠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빠의 효과라는 것은 아빠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파크 교수에 따르면 이런 아빠의 효과는 아빠와의 놀이나 상호작용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자뇌를 발달시킨다고 하는데요. 아빠의 관계가 부족한 아이들은 수리 능력이나 성취 동기나 지적 발달 초기 단계인 감각, 운동, 행위까지 모두 다 낮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아빠의 육아 참여가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빠의 자존감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인다. 오늘부터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시길 원하시면 아버님들 손에 유튜브 보시는 핸드폰 놓으시고요.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대화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아빠 육아에 참여는 아이들에게 자율성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북유럽 부모들은 어떻게든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게 관찰을 하고 그냥 두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밥을 안 먹거나 그러면 정말 떠먹여주고 먹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먹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자율성을 우리가 박탈시키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은 엄마보다는 아빠들이 조금 더 관대한 편인데요. 즉, 자율성의 범위는 아빠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엄마의 방식이 잘못된다는 건 아니고요.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엄마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 저도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성장을 하고 신체가 발달하고 이런 시기에 보통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나서서 스스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먼저 해주는 편들이 훨씬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대부분 엄마들이 먼저 나서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이러는 편이 많지,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모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헬리콥터 맘이라는 이런 말까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높았던 아이들은 낯선 사람들과 있었을 때도 조금 더 잘 버티고 어색해하지 않고 잘 견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코첼처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어렸을 때부터 높았던 아이들은 낯선 사람들하고 있어도 스트레스 지수가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는 남녀 역할의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성별 역할에 대해서 집에서 개방적이고 평등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 역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모델링이 되어서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빠가 먼저 나서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아이지만 난 요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자아이지만 집에서 엄마가 뚝딱뚝딱 무슨 뭐 행거를 조립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그 여자아이 역시 이거는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자기들이 성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독립성도 굉장히 길러지겠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뭐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떨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집에서 밥이나 요리나 이런 걸 할 때 엄마를 도와주지 않는 아빠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그런 남자아이들은 똑같이 또 그렇게 잘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빠들이 조금은 요리하는 모습도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냥 샌드위치 잼이라도 바르는 모습이라도 아이들한테 조금 보여주면 남자 여자들의 어떤 역할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인 아빠도 저렇게 요리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도 자주 보여주실 수 있는 아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정보가 많겠지만 예쁘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겐 힘이 됩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육아 정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